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여러분들 편히 쉬시는 시간, 제가 여러분께 하나 이 좋은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그러니까 참전수당은 뭐예요? 월남 참전과 6.25 참전을 얘기합니다. 일단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지방자치단체별 최대 5.5배의 격차가 난다. 지방자치단체별 최대 5.5배 격차가 난다. 이렇게 들으면 정말 그 적게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살고 계신 주민은 정말 열받을 일이죠. 자, 이게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이 어디다 요구를 했냐면요. 보훈처에다 요구를 한 겁니다. 왜냐? 자, 국가유공자 참전수당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다. 정해진 게 없다. 그래서 최대 5.5배까지 격차가 난다. 예를 들면 보훈처 지급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서 이 격차를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격차를 어떻게 줄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건 요구는 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 격차를 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면 일사천리 일사불란하게 다 그 명령이 전파돼서 바로바로 시행이 됩니다. 한 달 이내에 다음 달까지 시행해라 하면 무조건 다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의회까지 인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의회도 있죠. 지방의회. 자, 지방의회까지 일단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명실공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명실공히 인정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현재 국가용자에 대해서 참전수당, 그러니까 국가용자는 똑같이 직급별로 전국에 있는 지방에 관계없이 보훈처 기준으로 아니면 국가용자법 기준으로 똑같이 나가죠. 그런데 이 수당, 뭐 참전수당이랄지 아니면은 뭐 또 지자체 이제 아까 뭐 생일 축하금이나 명절, 뭐 보훈의 달, 기타 수당 이런 거는 국가유공자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명시가 안 돼 있고 국가 유공자법에 없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우리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좀 추가로 마련해서 드리는 돈,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겠죠?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참전 유공자, 그러니까 6.25 월남 참전 유공자 수당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뭐 생일 축하금이랄지 아니면 명절 뭐 휴가비랄지 보훈의 달 휴가비랄지 아니면 기타 수당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도 주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걸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어디까지 지급을 해야 되냐면 어떤 곳은 연 396만 원을 받는데 또 최고 적은 데는 연 72만 원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3.6배에서 5.5배까지 격차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게 받은 지방자치단체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똑같이 참전유공자인데 왜 누구는 얼마를 주고 누구는 왜 얼마를 주고 더군다나 5.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데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병철 의원께서 이제 국회의원이죠. 소병철 의원이 이거는 보훈처에서 지급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서 그 격차를 해소하도록 보훈처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장은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권이 없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니까. 중앙정부라고 해서 지방정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특히 예산 관계가 일단은 관련된 사항들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이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병철 의원은 일단은 보훈처에서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일단 격차 해소를 하는데 노력해달라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이제 될지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이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아직 저희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방자치단체 지금 여기서 발표를 하려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안 하려니 또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소병철 그 의원이 밝힌 거니까 저도 여기까지만 밝히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충남 계룡시, 그다음에 강원도 철원군, 여기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 그럼 충남 계룡시나 강원도 철원군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뭐 보면 이제 예산은 아직 안 받지만 잘 못 받지만 충남 계룡시가 뭐 예산이 그렇게 부유하게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강원도 철원군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남 계룡시나 강원도 철원군은 국가유공자 참전 수당을 최고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두 개. 그리고 가장 적게 주는 것이 여기도 밝혀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또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사정으로 예산 사정으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 노력을 하면 일단 의원들을 좀 뭐 개별 접촉을 하든 아니면 전체에서 뭐 이런 형편을 잘 설명을 하든 해서 의회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격을 맞춰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적게 받는 곳이 전북 전주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적게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빈곤한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잖아요. 왜? 여기보다 나을 테니까 충남 계룡시나 강원도 철원군보다는 훨씬 예산상으로도 나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됩니다. 그건 이 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왜? 어떤 사정 때문에 그걸 못 주고 있는지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국가보훈처를 하더라도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얼마까지 줘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일단 국가용자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그러니까 뭐 월남 유교 참전 용사, 또 나이도 어떤 데는 65세부터 어떤 데는 80세, 또 나이도 또 지급 기준도 각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병철 의원은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지급 기준하고 금액하고 두 가지는 일단은 격차를 해소해서 하도록 이렇게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빨리 격차 해소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과연 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 일일이 제가 이렇게 어느 지방자치단은 얼마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내용들이 참으로 어,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면 내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장이를 하더라도 좀 의회를 그 이렇게 솔선하지 못해서 못한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은 많지만 그쪽에 지원해야 될 돈 예산이 미리서 짜여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그거 말고 예비비로 해서 또 추가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노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그 이해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노력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예비비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다른 곳에 좀 줄이고, 자, 우리가 세상에 보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 이 시도가 충남 계룡시나 강원도 초롱군보다 우리가 빈곤한 도시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라고 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미리서 짜여 있었다면 부득이 예산이 짜여 있었다면 예비비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예비비 다른 부분을 약간 좀 축소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그 지금 이렇게 국가용자 여기 해당되시는 월남 아니면은 6.25 참전 용사 가족들은 지금까지 모르신 분들은 좀 그냥 지나갔지만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을 할까 말까 하고 무척 망설였습니다. 망설였는데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가장 적게 성의 없이 준 지방자치단체도 알고 또 그게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도 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단 요구가 돼야만이 이게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아까 소병철 의원은 예, 그러지 말고 이왕 도와주려면은 이러이러이런 지침을 내려줘갖고 이러이러한 수준까지 좀 저희 그 국가용자들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상의를 입고 또 아니면 사망도 했고 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덜 쓰고 이건 채워주자라고 해서 일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라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의무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은 유익한 점도 많지만 또 이렇게 국가적인 전체적인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말 불합리한 점도 많다는 거.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전국 교통비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증 하나 갖고 전국의 열차나 아니면은 또 뭐 전철, 버스, 지방버스 이런 것까지 다 한 장으로 하겠다고 국가 보훈처에서 호언장담하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1년 지났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또 일반 버스 회사 같은 것까지 다 조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아직도 한 80% 정도밖에 안 됐어요. 1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도 아무리 그 서병철 의원이 요구를 했지만 그걸 갖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뭐 어떤 그 강제력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보훈처 보훈 가족들도 이런 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애로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공식화되고 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마 좀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소병철 의원이 국가보훈처에 제안한 사항은 저도 적극적으로 100% 저도 찬성합니다. 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단은 예, 그 6.25 아니면 월남 참전 수당이나 아니면 생일 축하금, 명절비, 보훈의 달, 뭐 기타 수당 이런 것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찬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방송을 일부러 또 하는 것도 지금 할까 말까 하고 무척 망설였는데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여기서 저기서 좀 그런 목소리가 들려와야 안 되겠다 도저히 우리도 좀 하자라고 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일단 지금 뭐 적게 그러니까 한 3.6에서 5.5배 정도로 적게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가용자 여러분 아마 조금 기대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각자 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될 테니까 알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열중시하고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하면서 여러분께 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상하지만 지금은 현재는 금년은 어쩔 수가 없겠죠. 왜?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연초에 그러니까 전년도 말에 전년도 하반기에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다른 예비비를 끌어다가 쓴다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예비비 끌어다 쓸 수도 있는데 그 예비비가 이미 다른 목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항목 변경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기대할 수밖에 없죠. 내년 예산 금년 말에도 이미 올라갔죠. 참 10월달 이미 국회에는 이미 의결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해서 참전 용사들의 참전 수당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동일하게 지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또 이것을 그 소병철 의원이 요구한 사항을 저도 100% 수용하면서 찬성하면서 이 방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에 좀 상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참전 유공자도 계실 거지만 그거는 뭐 앞으로 더 좋은 일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좀 우리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복지 모든 그 혜택 이런 것은 차등 없이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또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국가적인 예우 차원에서 국가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들 그분들의 정말 뜻을 높이 기리면서 그분들의 가족들도 너무 어렵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항상 마음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만 방송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